앞서 업무 처리 능력의 신속성 테스트는 잘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나오셨나요? 사소하고 작은 일상적인 습관이 나의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니, 놀라우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나의 시간 관리를 위해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장 좋지 않은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미루는 버릇입니다. 실제 성인 중 20%는 만성적인 미루기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만성적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그것도 아주 자주 미루기병이 도지곤 하죠. 아무리 주위에서 닥달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징계를 내려도 미루는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루는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미루는 버릇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복잡한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있을 줄이야의 저자 류시아는 미루는 버릇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자신의 미루는 버릇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라. 심리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루기 환자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뒀다가 막판 스퍼트를 내고 싶어하는 유형인데요. 이들은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단숨에 일을 끝내는 느낌을 즐기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스스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고 일의 결과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두 번째는 도피 심리에서 비롯된 미루기 환자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비판과 실패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항상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을 미루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어려움으로 미루기 환자가 된 유형입니다. 이들은 쉽게 고민에 빠지고 또 자신의 결정에 쉽게 동요합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은 것 같다가도 이내 그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점점 일을 미루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달리 충동적이고 스릴을 즐기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일을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그만큼 한눈을 잘 팔고 시간 개념도 부족한 편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미루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살펴보고 유형별로 각자의 동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를 길들여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는 당장을 즐기려는 우리의 일면을 대표하며 당장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우리의 이성과 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다음 달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동료와 함께 커피 한 잔을 하러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겨우 커피 한 잔인데 뭐 보고서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환기 좀 시키고 오면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원숭이의 목소리에 이성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핑계를 찾아 완성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동물을 길들이듯이 반복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보상을 주면 된다는 거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1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맛있는 커피 타임이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면 머릿속 원숭이를 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더 큰 성취감을 얻으면서 선순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래의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미래의 자신을 사실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이를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 자연스레 절박함이 생기게 될 텐데요. 미래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달 말까지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눈을 감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날의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일을 미루고 미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조기 출근에 야근까지 해가며 밥도 못 먹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게다가 급히 작성한 탓에 완성도가 떨어져서 깨지고 다시 작업하는 모습, 암울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스스로 긴장하게 되고 머릿속 원숭이를 멀리 보내버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실적 태도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